이것은 무엇일까요? 피부를 맑게 하는 좋은 화장품, 영양이 풍부한 좋은 건강기능식품,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 이것은 바로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좋은 물을 향한 남다른 생각을 기술에 담았습니다. 이스프링의 카본 필터는 15가지 신종 오염물질까지 모두 제거하는 세계 최초 NSF 인증 필터입니다. 중금속을 포함한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보호합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IT 기업들도 사용하는 아메이의 세계적인 특허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완성된 무선 UV 램프가 흐르는 물을 99.99%까지 살균합니다. 또한 빠르게 정수되고 버려지는 물이 없어 마시는 물부터 요리하는 물까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수기 사용 패턴이 달라서 정해진 날에만 하는 획일적인 관리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스마트 칩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합니다. 하루, 한 달 뒤의 변화는 작을지 모르지만 1년 뒤, 10년 뒤 좋은 물은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좋은 물로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It's water. eSpring.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세월이 정말 쏜살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그게 체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50대를 이제 벌써 이미 한참이 됐는데 넘은 지가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오늘 되게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안 하면 편하지만은 진짜 하기 싫은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집안일이잖아요. 가사노동,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구글에서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이게 우렁각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이게 집에 한 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실 거거든요. 한번
잠깐만 이게 로딩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이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알로아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올해 이번에 이게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 이만큼 우리가 기술이 발달이 됐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화분에 이제 물을 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이 알로아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커튼을 열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자전거도 옮기고요. 청소기도 돌립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를 넣고 버튼까지 누르죠. 면도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흘린 우유도 닦아줍니다. 식기세척기에 있는 그릇도 꺼낼 수 있습니다. 다 꺼내요. 그리고 케첩 뚜껑을 열어가지고 케첩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하고도 같이 놀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빨래거리를 이제 세탁기 안에 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세제까지 이 스푼으로 세제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섬유유연제도 붓죠. 정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세탁을 하고 나서 이제 세탁된 이제 빨래를 이제 꺼내는데 바구니를 가져가서 이제 빨래를 담죠,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침대보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하고 있고 베개보도 넣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빠르게 돌리긴 했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후드티를 거는 거를 보시면요 자크까지 잠글 줄 압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더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청바지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걸 개발한 사람이 30명도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 학생 2명하고 교수 1명이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하는데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정말 3명이서 이걸 개발했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가격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4,200만 원밖에 안 해요. 비쌉니까, 여러분?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원래 이 로봇이 4,200만 원 이거 다 해주는데요. 매일 해주는데 월급 안 올려도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쓸 수 있다면. 이게 이 설계도라든지 이 부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살 수 있고 몇몇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걸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학습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휴지를 빼서 이제 화장실 거울을 닦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50번 정도만 하면요, 이걸 따라한답니다. 이게 따라하고 휴지 위치라든지 비누 위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거 판단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고 하니까 85% 논문을 보니까 85%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이 노정석이라고 이 사람은 저기 스타트업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여기서 했던 말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게 이제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그게 로봇이거든요, 여러분. 로봇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우리 테슬라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테슬라인 거 아십니까?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이 로봇도 옷 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챗 GPT라는 거 생각나시죠? AI라는 게 우리 곁에 나타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2024년은 방금 말씀드린 알로아라는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라는 게 이제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쩌면은 이런 로봇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 드신다면 이 로봇은 보신 적 있죠? 식당 가면은 우리 이렇게 서빙한 로봇 기억나시죠?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모님들 일자리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한 식당 주인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걸 쓰면서 어떤 게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대답했습니다. 손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서비스할 수 있어서 좋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구나. 이 음식 뭐 이렇게 그릇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이거에 대신해 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AI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했던 말이 정말 와닿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뭐가 앞으로 변할 건지를 묻지 말고 나한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왜 안 물어보냐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예? 식사하고 그다음에 그 영양제 먹고 하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생필품 소비와 그 사람들과의 휴먼 터치라는 거는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이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메이 사업이라고요. 어쩌면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갈 수 있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이라는 사업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전달을 받게 됩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메이 뭐 다단계 이런 약간 친구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하게 하다가 다 그만두는 그런 일인 줄 알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1년 정도를 거절을 했는데 부모님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인지는 제가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 오해가 풀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평범한 내 삶이 어쩌면 멋지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아메이 사업으로 5년 하는 거하고 직장 생활을 5년 하는 걸 제가 나름 혼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희 첫 직업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해온 일은 아메이란 비즈니스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택한 아메이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메이라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메이의 매력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메이 회사가 이런 회사라면 내가 한번 파트너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모든 게 이 흥망성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굿투 그레이시라고 여러분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2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가 정말 계속 진짜 위대한 기업으로 살아남는가? 그 살아남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철학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혁신하는 기업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 세 가지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는 아메이 철학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창업자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이 파트너십으로 아메이라는 회사가 1959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탄생 스토리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는 초창기 때 몇 권 없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아메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책은 거짓말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니까 괜찮더라고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 회사가. 그래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 기업으로 이렇게 등극이 돼 있고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포브스지 선정 미국 탑 104기업 안에 이제 5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을 통해서 시작된 아메이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첫 2024년 1월이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 도서 그 랭킹 판매 랭킹 순위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년 이상이 꾸준히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진짜 이 트렌드에 정말 맞는 회사고 맞는 일이구나 아메이라는 게 일이 그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 용띠잖아요, 용해잖아요, 그죠? 청룡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드래곤 아이즈라고 해서 이 책은 보통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의 트렌드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이는 거 있죠. 돌봄 경제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돌봄 경제가 뭐냐? 지금 사회가 핵 개인화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핵 개인화가 되고 나노 사회라는 단어가 요 전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나노 사회 너무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각 개인마다의 그런 삶들이 나눠지는데 대신에 이 돌봄 경제라는 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유업이라는 데서는 어떤 걸 하냐면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집에다가. 3일, 4일 동안 우유를 안 찾아가요. 그러면 바로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시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있고요. CU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미아들을 보호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연결해서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CU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돌봄 경제 안에서 아메이 우리 이제 제품을 박스를 이렇게 택배를 받아보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라고 돼 있죠. 우리 사람들이 더 나은,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메이라고 박스에 딱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알릴 때 그런 마음으로 알리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정말 그 친구와 같이 해서 평생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같이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리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이 가치라든지 아메이의 이 창업 정신, 아메이의 모토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하나의 큰 트렌드하고도 맞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돌봄 경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제품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1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많죠, 그죠? 제가 주변에 아메이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좀 간혹 들어요. 아메이 제품 좀 비싸지 않냐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메이 좋은데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뭐 친구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앉아봐 카talog을 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야 근데 아메이 제품들이 세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제품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수긍을 하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씩 잠깐 이렇게 짚어보면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1934년도에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The Only, The Best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북미 지역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이 됐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농장을 갖고 있는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세계 지금 매출 1등인 그런 뉴트리라이트 회사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내가 먹는 비타민이 어떤 비타민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본 건데 누가 지인이 한번 보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홀로 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이걸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충청도 충북 방송에서 제작했네요. 이게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소개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버 로맨스라고 돼 있죠, 그죠? 실버 로맨스인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 처음엔 아닌 척하더니 이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커플 연결할 때 그 이쁜 분들을 다 이렇게 찍는. 그래서 여기 한 이렇게 남자분이 그래서 어떤 이상형이 뭐냐,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와 착한 마음씨라고. 쉽지 않겠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그건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의 본능이구나. 사람이 이쁘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진짜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이뻐지기 위해서 우리는 화장품이라는 걸 바르는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유방암이 되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 보셨어요? 제 주변에도 사실 유방암 환자들이 꽤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언론에서도 나오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에 유방암이 또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경피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은 필터링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화장품 같은 거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리라고 하는 화장품은 비건 제품이 베이스가 다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게 있어요. 원래 치아시드를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검정색이나 대부분 갈색들입니다. 화이트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브라이팅 효과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숫자로 보시는 것처럼 9년 동안 9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해서 찾아낸 하나의 품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리의 화이트닝 제품에 보면 화이트 이 치아시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쓰시면 환해지는 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탈모 고민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 제가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 머리가 진짜 별로 없었는데 많이 난 거예요, 사실 이게 난 거냐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진짜 이게 이마가 좀 더 위에 있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옆에 있는 이게 헬멧처럼 생긴 이거를 매일 꾸준하게 한번 써보신다면, 오늘도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친구한테 이게 빌려줬습니다. 한번 써보라고. 다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제품들이 홈테크 홈케어 제품이 있는데, 여기 냄비 보이시죠, 그죠? 냄비. 사실 냄비를 통해서 저희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많이 성장을 시켰거든요, 초창기 때. 저는 이제 싱글로 혼자서 아메이 사업을 6년 정도 했습니다. 27살에 아메이를 시작해서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그 핀까지를 제가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이제 같이 둘이서 하니까. 그때 와이프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저랑 결혼하다 보니까 본인이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요리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하니까 참 더 많이 친해지고 사업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 초창기 때 저희는 그런 요리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요리했던 이 냄비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3월 11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또 굿투 그레이트입니다. 그죠?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더 좋아지고, 원래 것도 좋았는데 316 이 스틸을 써가지고 더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면 좋겠고, 또 특히 크라운 세트를 사시면은 크라운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라운이 될 겁니다. 꼭 이걸 통해 가지고 꼭 크라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크라운 세트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요. 맨 끝에 있는 인덕션 렌지도 정말 좋아졌거든요. 가격은 많이 다운됐는데 화력도 좋아지고, 그 화구라고 합니까? 이 위에 접지되는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얇아지고,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윈윈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삼 제품이 암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홍삼이 제가 이렇게 한 분하고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정땡땡 거기 계시는 분이신데 정땡땡은 그 우리나라 홍삼을 많이 먹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그 등급이 있대요. 그레이드가 4등급이 있는데 이제 그분 편 그대로 한다면은 이제 방문 판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게 사포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함량이 제일 낮고 그다음 홈쇼핑, 그다음 두 번째 좋은 등급이 대리점에서 파는 거. 가장 좋은 건 어딜까요? 면세점에서 파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암이 이렇게 판매되는 홍삼은 본작이라는 브랜드인 거 아시죠? 그 본작 브랜드는 그 면세점급이랍니다. 면세점급인데 가격은 거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워낙 뉴트라이트는 어마어마한 또 우리 또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늘에 이제 묻혀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라도 그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런칭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들이 아까 글로벌 아메이 말씀드렸죠.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수출까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이시영 박사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분 책을 많이 보시죠. 정신과 의사시군, 대구 분이신데 그 배짱으로 살아라 뭐 이런 책들 아시죠? 제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1934년 우리 뉴트라이트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90이신데 요즘에 그 인터뷰란 걸 제가 최근에 보게 됐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냐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고 옆에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 업계에서 이제 말하는 기준으로는 여성분들은 평균 연령 90 기대 연령이죠. 남성분들은 86.3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으십니까? 100세 이상 되는 인구. 100세 이상이 한 9,000분 정도가 살아 계신답니다, 지금. 9,000분인데 남자분이 한 1,500분 되시고 여성분들이 한 7,500분 되시는데 대부분이 요양병원에 계신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이제 저 세상 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이 우리 두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게 이제 곧 출시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유전자 동의보감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한 1,000억이 됐습니다. 1,000억. 10년 동안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추석 때 이제 중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 그 동창이 이제 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서 부산대 보면은 그 한의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의전원은 그냥 우리 의사 되는 전문 대학원이라고 한 한의전원은 한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얘기하다가 제가 유전자 동의보험 혹시 들어봤냐 했더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아메이랑 그 연구했던 분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아메이랑 그게 이제 이번에 같이 뭔가 조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딱 첫 말이 뭐였냐면 근데 그걸 왜 아메이랑 해 이러더라고요. 왜 아메야? 여러분들은 왜 아메이랑 할 것 같으세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그 1,000억 중에서 한 200억 정도를 그 담당했던 그 단장이 만든 거거든요. 그분이 이분이세요. 이 고노란 교수님이라고.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드신 분이세요. 식약청에서. 비타민 C를 100mg 먹어라. 이거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권장 섭취 기준을 만드신 분입니다. 식약청 과장으로 계시다가 2008년도에 학교로 가셨습니다. 이화여대로 가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산학 이제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스폰해서 연구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그러셨답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너무 연구도 많이 했고 했는데 식물 영양소라는 걸 가지고 아메이가 제안을 하더랍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하시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시겠습니까? 뉴트라이트 전 세계에서 비타민 최고 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아신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가 결국은 어떤 회사로 조인해야 될지 그런 걸 연구하면서 더블엑스를 알게 되셨고 지금은 뉴트라이트의 과학 자문위원으로 되어 계십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로금이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마이웰리스 랩이라는 게 이제 곧 이제 런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세제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돈이 좋은 돈이고 어떤 돈이 안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 좋은 돈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좋은 돈이죠. 안 좋은 돈은요? 어떤 돈입니까? 매달 따박 나가는 돈. 그게 안 좋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넷플릭스도 끊고 유튜브 프리미엄 끊고 이렇게 하는 분들께 멜론 이거 음악 안 듣는다 끊고 하더라고요. 왜? 그 매달 몇천 원, 만 원, 2만 원 나가는 게 모이니까 크더라는 거죠. 그거는 끊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생필품은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생필품은 어차피 이거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치약은 써야 되고 우리 세제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마트를 통해서 아니면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생필품은 어차피 지출로 매달 나가는 그 나쁜 돈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한번 나한테 수입으로 매달 들어오는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아메이고 우리가 그 생각에 전환을 하는 게 아메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필품의 브랜드 체인지라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유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런 유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할인마트 이제 일요일 2주 4주일을 쉬는 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쉬게 하는 걸 이제 풀렸다면서요. 그죠? 좀 풀려도 예전만큼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마트를 사람들이. 왜? 마트가 집으로 오잖아요. 이제 집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단계들까지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 유통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이 35%의 캐시백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제품마다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 점수를 매달 1일부터 해서 말일까지 모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시면 여러분 10만 원도 사고 5만 원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한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31만 3,700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20만 포인트부터 캐시백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2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캐시백이 9천 얼마, 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메이 가장 이제 기본 캐시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아메를 이제 제 후배하고 제 동생한테 알렸거든요. 그래 알려보니까 어차피 쓰는 생필품 한 바꿔 쓰겠다는 거죠. 전체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신 저희 부모님이 스폰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폰서까지 해서 4명이서 20만 포인트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전체가 80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요일표를 보시면 이제 60만에서 120만 사이는 6%이기 때문에 6%를 계산해서 나오는 캐시백에 밑에 이제 나로 인해서 일어난 캐시백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로 인해서 일어난 캐시백을 빼주면은 스폰서가 받아가는 캐시백은 2760원이 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뭐 가볍게 이제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후배와 동생이 쓴 부분을 캐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고 나면은요, 내가 받는 캐시백은 얼마가 되냐? 41,520원이 됩니다. 후배하고 동생도 20만 포인트 쓴 만큼 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가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처음으로 아메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풀린 게 뭐냐 하면
스폰서보다 내가 수입이 더 많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메이 수입은 위에 사람이 좋은 선착순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이 수입이 막 이렇게 역전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수입이 역전이 되더라고. 왜냐? 아메이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은 내가 진짜 해볼 수 있고 누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왜? 나보다 늦게 시작해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세 가정 정도가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9%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주면서 이렇게 한 3만 원에서 한 3, 4만 원 정도 되는 샘플 키트를 선물로 줍니다. 기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받고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캐시백을 이제 또 한 15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 달에는 세 가정이 아니라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6% 그룹을 세 그룹을 만들고 전체가 15%가 됐을 때 받는 캐시백이 여기는 이제 추가로 최근에 이제 30%를 더 주는 캐시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 받는 캐시백을 다 더해 보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됩니다. 100만 원 정도 나오면 괜찮죠, 그죠? 요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분을 우린 브론즈 빌더라고 하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 핀입니다. 인정해준 첫 번째 핀이 브론즈 빌더입니다.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고요. 좀 더 네트워크가 커져가지고 나를 통해서 1,000만 매출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수입이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라 부르냐면 SP라 부릅니다. 1,000만 매출이 되는 사람을. SP라고 하고 이거를 1년에 3개월을 하는 사람은 GP라고 하고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1,000만 점을 내가 제대로 만들 줄 알고 그걸 제대로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1,000만 점이라는 게 하나의 단위거든요. 저는 너무 처음에 이게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27살 총각으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매출이 팍 이렇게 성장이 안 됐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1,000만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제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어쩜 그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맛봤다고 하는 게 이때인 것 같아요. SP가 됐을 때.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그 1,000만 점이 너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SP까지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니까 최근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이런 징검다리 같은 걸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1,000만 점이 되듯이 시간이 지나서 A, B 두 사람을 1,000만 점을 만들잖아요. 한 그룹에 1,000만 점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면 나는 이 한 그룹을 도와줬다는 의미로 나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2차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두 그룹을 만들면 뭐라 하냐면 사파이어라는 핀을 주고요. 세 그룹을 만들면 에메랄드, 6개 그룹을 만드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0만 점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은데 내가 1,000만 점이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게 SP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SP를 내가 잘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들이 다 소모성 생필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떨어지면 또 샀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 달에 그래도 10몇 억씩 매출이 매달 일어나거든요. 제가 뭐 계속 갖다 팔는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애용자 네트워크 안에서 자가 소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한 달에 그런 매출이 일어나고 1일 날 1,000만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저는요. 첫날에. 그만큼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는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뭐 25센트 라이드를 뭐 제가 2기 그 웰리스 코치거든요. 운동 참 못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운동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전거 이거 타는 거 정말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알리다 보니까 저 탭스 파트너에서 지금 20대가 한 분이 후원되셨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20대 97년생인데 이번에 삿포로 여행도 가고요. 이제 내년에 에메랄드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97년생이면 되게 20대잖아요, 아직. 잘하죠. 어떻게 사업을 하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느꼈대요. 아, 이게 그들만의 그 부자들만의 그들만 리그가 따로 있다라는 게 딱 벽이 느껴지더랍니다. 나는 저 리그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래 좌절하고 있다가 인턴 생활을 했는데 인턴 생활을 통해서 이 직장이라는 걸 내가 다녔을 때 보이더랍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이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책을 보면서 참 그 친구는 기업가 마인드, 이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은 네트워크 엄청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들까지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씨앗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뿌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수입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 두 분 정도만 제대로 후원해서 그 그룹들이 커나가기만 기다리시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300, 500 정도 있어서 좀 뭐 부모님 용돈도 한 100만 원 드리고 애들 과외비도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좀 여유 있게 해야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더 내가 꿈이 커서 나는 다이아몬드 6그룹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내가 갖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익 곡선 여러분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메이 딱 하자마자 막 돈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면 누가 아메이 처음부터 그만두겠습니까? 근데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도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죠? 자영업은요. 뭐 대출을 받고 시작하든 간에 그 매출이라는 걸 바로 만들면서 수입이 만들어지는데 아메이는 이렇게 좀 뭔가 바닥을 가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축적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비행기가 싹 이륙하듯이 올라갑니다. 그런 날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지금 계시다면 내가 이걸 크리티컬 포인트가 온다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진행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가족 비즈니스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아메를 먼저 진행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막내 여동생인 저희 막내 이모님도 아메를 시작하시고 제 여동생이 또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여동생이 하는 거 보다가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남동생은 제일 늦게 그때 저희가 아메를 막 할 때는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학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메이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잡지에 저희들 실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참 재밌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맞은편 앞집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저희 처음에는 1년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제품만 갖다가 쓰셨어요. 뭐 세제 필요한 거 쓰시고 하다가 딱 딸을 시키고 저 아들 큰아들 딱 시키는 걸 보더니 아메를 딱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3월 초였는데 이런 아메 강의를 딱 듣고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딸이 있거든요. 딸 이름이 아린이란 딸인데 아린이 딸한테 네가 3년 동안 걔가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네가 3년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3년 동안 아메를 열심히 한번 해볼게. 진짜 그렇게 해서 딸은 그 이화여대를 갔고요. 엄마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차부선 리더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가시면서 그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하고 이 딸 밑에 동생이 여동생하고 둘 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더라고 또. 로스쿨까지 그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로스쿨 대학원까지 가가지고는 그 둘 다가 지금 변호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아메를 안 했다면 그 나이 20대 중반 넘어가지고 계속 그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아들은 이제 그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 하와이는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하와이 결혼식 한 장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그 이제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이 앞집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됐고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의 스폰서님 되시거든요. 제가 아메 시작할 때 아기가 어린 아기 엄마셨어요. 30대 아마 중후반 정도 되셨을 텐데 이분들은 둘째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을 받고 있을 때 아미가 왔답니다. 근데 너무 좋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복직을 하기 싫은데 아미를 열심히 해서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오시는 복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윤영미 리더님께. 그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아이가 결혼까지 다 했거든요. 결혼까지 했는데 노후 준비도 다 돼 계십니다. 이제 방송국에 이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신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 스폰서님 되시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 사진은 제가 첫 아메 여행에 갔던 사진인데 찾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었고 이 옆에 있는 이 두 친구들이 차부선님 딸하고 아들이에요. 같이 얘들도 같이 애들이라 해도 되죠, 그죠? 저보다 동생들이니까 같이 2000년도에 이제 동반 가족으로 이제 여행을 따라간 겁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같이 너무 재밌게 놀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그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2000년도에 그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니까 지금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녁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 그만큼 좋으신가 했더니 저도 아이를 넣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여행 가보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 여행을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가 2002년도 하와이를 제가 여행 자격이 돼서 갔던 거였는데 이때도 제가 아까 그 SP 됐을 때 다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비행기 그때 열 몇 시간 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배고 이코노미 타고 갔거든요. 그때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어서 그때는 뭐 결혼하기 전이었긴 했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게. 그래서 이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이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 대가족 여행을 갑니다. 몇 년 전인데 발리 여행을 갔을 때 아메이는 여행을 진짜 이게 테마 같은 걸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호텔 한쪽을 아주 이렇게 올드하게 뭐라 그러죠? 앤틱하게 꾸민다 해야 되나? 약간 레트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사진관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어 줬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 대가족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그때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입상을 해 가지고 이 사진이 본사 직원이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서울에 그 분당에 그 아미 미술관이 있을 때인데 거기 전시된 거를 본사 직원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미라는 거하고 재미라는 거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의미 있는 일은요, 재미가 잘 없어요. 재밌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근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게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저는 아메를 통해서 여행들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울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이랍니다. 참 자식한테 다 몰빵하잖아요. 우리 자식한테 몰빵하니까 우리 노후에 아무 준비된 게 없잖아요. 미국은 그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잘 돼 있으니까 노후에 다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는 진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빈곤하니까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자살률은 다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미국에서 아메를 100세까지 넘게 하신 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70대 중반이시거든요. 지금까지 하시고 계세요, 아메 사업을. 그래서 정말 평생 할 수 있고 이게 노후 준비까지 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뭔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을 뵈면서 저는 이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이 보너스 중에 이런 보너스 있는 거 아세요? 다이아몬드인데 자식이 에메랄드 이상이면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보너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받아요, 이런 보너스를. 부모님 자식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가문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이 상속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막 저는 이제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보는데 약간 좀 보수 쪽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비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속세가 너무 뭐 이렇게 회사 기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던데 어쨌든 막 크지 않습니까? 상속세 뭐 50%씩 내고 60%씩 내지 않습니까? 상속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번호를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식한테 이걸 상속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메이가 이렇게 91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게 드라마틱한 이런 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메이가 이렇게 하다가 성장을 했죠, 그죠? 저는 98년도 이렇게 가장 이 저점을 찍을 때 아메이를 스타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이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 거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이 하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성장을 해서 지금은 1조 2천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프가 더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제대로 진짜 축적되는 이런 비즈니스, 축적되고 복제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팀이 살아남더라고. 제가 25년 아메를 해보니까. 그 팀이 어느 팀이냐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글드림이란 그룹입니다. 이 이글드림이란 그룹은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를 하다 보면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가 정말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 트렌드 코리아에서 1번 주제가 뭐냐면 드래곤 아이즈의 D 들었잖아요. Don't waste a single second라고 돼 있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마라. 그게 왜 1번에 원래 그 트렌드 코리아에 이렇게 10가지 주제 중에 1번이 그 핵심 주제거든요. 메인 주제입니다. 원래. 1번 주제가 이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분초를 재면서 사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50년 전하고 지금 하고요. 사람들이 발걸음도 너무 빨라지고 밥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한답니다.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젊은 사람 요즘 영화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영화를 잘 보러 안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휴대폰을 못 본대, 영화 보는 사이 동안에. 그래서 영화관을 안 간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라떼인데 저는 20대 때 기억나는 게 안 펴주고 영화 봤거든요, 예전에. 안 펴주면서 영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기도 하고, 저희 아들하고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를 보는데 축구만 안 봐요. 핸드폰으로 친구하고 인스타 메시지 보내고 뭐 하면 진짜 멀티를 하더라, 멀티를.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의 배경이 이거랍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대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재밌는 게 포스코 작년에 임금 협상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임금 인상보다 더 컸던 게 격주로 주 4일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전에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내가 핫플레이스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자랑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돈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확보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드라마 같은 것도 결론 다 보고 재밌으면은 보고 그것도 1.2배속으로 보잖아요, 요즘에. 다 유튜브 1.25배속으로 안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시간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메이가 주는 게 이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세 가지 부자를 주는데 가장 큰 게 저는 돈과 시간 부자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는 지금 25년 아메이 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고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메이가 주는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고, 마지막 데브라 윙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랑이란 영화 보셨어요? 혹시 199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마지막 대사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옛날 배우긴 한데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예. 터널을 뒤로하고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모로코에 도착한 첫날 포토와 함께 갔던 이국적인 카페였습니다. Are you long? Yes. Because we don't know when we will die, we get to think of life as an inexhaustible well. Yet everything happens only a certain number of times, and a very small number, really. How many more times will you remember a certain afternoon of your childhood? Some afternoon that's so deeply a part of your being that you can't even conceive of your life without it. Perhaps 4 or 5 times more, perhaps not even that. How many more times will you watch the full moon rise? Perhaps 20. And yet it all seems limitless. 이 영화가 그 한 10년 된 부부가 이렇게 모로코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게 남편은 그 풍토병으로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이 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화도 그렇고 요 영화 바로 전에 이 감독이 찍은 영화가 마지막 황제란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를 찍었고 거기에 영화 음악을 했던 사람이 유이치 사카모토라고 아시죠? 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그 영화 음악을 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이 돌아가시고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책이 되게 괜찮아요.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문구가 너무 와닿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암 선고를 받고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쭉 적어놓은 걸 책으로 만든 거고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4년 겨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번의 겨울을 더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번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근데 우리도 사실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시한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어쩌면 어릴 때 그 좋았던 추억들을 몇 번을 과연 떠올릴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삶을 정말 밀도 있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암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유 내일 하지 뭐, 아유 다음 달에 하지, 에휴 내년에 한번,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뭐 3년 5년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인데 앞으로 몇 번의 1월을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건강하게 살면 한 50번 정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1월 달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이라고,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암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진행하신 분이라면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사업을 제대로 한번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음 또 더 멋진 곳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